네, 증시 오늘 관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현재 시간은 오후 2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3%대 급등, 코스닥은 1%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기분 좋은 증시 안에서 또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남자가 있죠. 바로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와 함께 이번엔 펀드에 대해서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맨날 저희 울상으로 만나다가 그러던 요 몇 주는 맨날 웃으면서 보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삼성전자가 네. 일단 좀 올라주셔서 동학개미 분들이 많이 이렇게 성공했다. 이런 분들이 좀 많고요. 4만 원대에서 5만 원대로 오늘 이제 좀 올라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펀드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많다. 이런 이야기로 지금 넘어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시장이 급락할 때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를 사들였거든요. 근데 네. 이제는 펀드 시장까지 보고 있어요. 네. 실제로 증시 변동성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펀드 신상품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뭐 숫자만 놓고 보니까요. 네. 54개. 그러니까 4월 7일까지 현재 54개의 펀드가 지금 나와 있어요. 네. 이거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뭐 좀 어려움도 있까 뭐 아니면 좀 이거 어떻게 어디 투자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래도 펀드가 나보다는 조금 더 투자를 잘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여기저기에 이제 펀드를 가입하려고 들고 있고 또 새로운 이 변동 장세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또 펀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또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 번 돈을 가지고 이번에 좀 묻어둬야 되겠다 이런 심리가 있다 보니까 이 자산 운용 업계에서도 이런 분들을 위한 펀드를 하나씩 둘씩 지금 현재 내놓고 있습니다. 54개의 공모펀드가 등장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 신상들의 특징이 좀 있었습니까? 네, 그 특징을 일단 첫 번째로 놓고 보는 건 역시 이제 안정성을 놓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안정성이라는 게 결국 이제 그 주식형도 좋지만 채권형 펀드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형 펀드는 사실 그 주식이 오를 때 약간 방어주 성격을 띠게 되고 또 주식이 너무 떨어질 때도 그렇게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좀 안정적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베어링 자산 운용에서 최근에 나온 그 펀드 중에 하나가 베어링 글로벌 투자 등급 전략 펀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걸 예로 들어보니까 이 펀드가 글로벌 회사의 회사채를 비롯해서 담보부 증권이라든지 신흥국 채권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투자 등급 자산에 유연하게 분산 투자한다. 그래서 채권은 많이 있는데 이런 채권들 중에서 투자 등급이 괜찮은 채권들에 한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어서 지금은 조금 공격적인 성향보다는 안정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채권형 펀드 그리고 안정적이다라는 네네네. 두 가지 포인트를 꼽아주셨는데 네. 그럼 채권 펀드를 투자할 때 조금 더 유의해봐야 될 점들이 있을까요? 네, 그 요소 중에 하나 뭐 여러 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네. 듀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듀레이션. 기간이요? 이 듀레이션이라는 뜻이 이제 기간이라는 뜻이 맞는데 채권형 펀드에선 듀레이션이라는 기간이라는 이 듀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듀레이션이라는 게 지수로도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듀레이션이 통상 만기가 되면 막 상승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 변동폭이 막 커지니까요. 그래서 이 듀레이션이 넉넉한 채권형 펀드를 많이 좀 갖고 있어야 됐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방금 소개해드렸던 신상 베어링 자산운용 펀드도 듀레이션을 최대 3년까지 해서 지금 들면 좀 안정적으로 지금 운영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듀레이션을 좀 꼭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다 같이 세계 증시가 빠지면서 해외 주식 시장을 줍줍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렇죠. 네. 또 다른 해외 채권형 펀드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러 표시 채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팔고 있어요. 네. 그 달러 표시 채권이라는 게 이제 채권이긴 한데 달러 기반으로 해서 해외에서 재간자 펀드라고 하죠, 보통.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 원래 그 상품이 있고 이 상품을 베껴서 혹은 들고 들어와서 여기에 재간접으로 투자하는 상품을 재간접 펀드라고 하는데 이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에서 최근에 내놓은 게 이머징 단기 채권 펀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2006년에 런던 거래소에 상장된 신흥국 전문 운용사 애슈모어 그룹에서 만든 펀드, 애슈모어 이머징 마켓 숏 듀레이션 펀드. 이 펀드를 재간접으로 투자하는 그런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펀드들은 보면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높은 신흥국의 미국
달러 표시 국채, 회사채를 발굴해서 투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현지 통화에 대해서 노출을 배제를 하고 있고 1년에서 3년 사이의 짧은 듀레이션으로 채권 가격 리스크를 줄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오를 거라고 보는 네. 투자분들, 그런 투자에서 환차익까지 노려볼 만한 펀드도 있을까요? 일단 해지라는 표현 아시죠? 네. 그러면 이때 보통 그 펀드를 가입하러 가면 고객님 그 환 해지형 펀드 드시겠어요? 아니면 환 오픈형 펀드를 드시겠어요? 또 하나는 달러 기준가 펀드를 드시겠어요? 이렇게 네. 보통 하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러면 환 해지형이란 거는 말 그대로 내가 지금 들어왔을 때 그때의 환율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서 환을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때는 환 차익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대신 그만큼 이제 좀 안정성이 있는 거고 환 오픈 펀드는 말 그대로 환을 오픈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편하게 생각한다면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00원인데 나중에 그 찾을 때 1,800원이 돼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좀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이때 1,800원에 하나는 수준에서 펀드를 환매하면 달러에 따른 환차익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환 오픈 펀드라고 하는 거고요. 달러 기준가 펀드는 현재 이 1,210원대라고 하면 1,210원대 이 달러 기준가에서 펀드를 들었을 때 이걸 고정해 주세요. 나중에 팔 때도 이 가격으로 팔게요. 이렇게 하는 게 달러 기준가 펀드인데 여기서 환차익을 노릴 수 있는 것은 환 오픈 펀드다. 그런데 이건 역으로 생각해 보면 네. 환차손도 입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히 투자자의 개인적인 판단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고정형으로 할 것이냐 네. 아니면 환차손이 있을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 펀드를 투자하겠느냐 이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 좀 달릴 것 같은데 제가 가장 궁금하고 관심 있는 건요. 구독경제 관련 펀드예요. 원래 넷플릭스 넣으시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넷플릭스랑 아마존을 제가 눈여겨봤었거든요. 예, 역시 이제 아무래도 오랜 기간 이렇게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네. 특히 해외 그 주식에서는 넷플릭스를 눈여겨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또 최근에 또 디즈니도 OTT를 시장에 뛰어들면서 5천만 가까이 지금 가입자 수를 늘려놨는데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 이제 구독 경제다. 저희 매경 이코노미도 생각해 보면 구독 경제의 그 조상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기 구독, 신문이라는 게 정기 구독을 해서 1년짜리 미리 돈을 내놓고 거기에 따라서 그 1년 동안 이렇게 배달을 해주잖아요. 이런 형태가 이제 넷플릭스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한 달 결제를 하면 한 달 동안 거기 있는 걸 다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이게 구독 경제인데 이 앞으로 이제 상품 경제에서 구독 경제 시대로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그러면 그 쓴 만큼 혹은 그 기간만큼의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종목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들이 최근에 생겼어요. 네. 한국에서도 생겼는데 한국에서는 무엇이 있나요? 네, 그 키움 투자 자산 운용에서 최근에 나온 게 키움 글로벌 구독 경제 증권 투자 신탁 펀드 이렇게 돼 있어요. 주식형인데 여기 되게 펀드명 길지만 키움 가서 구독 경제 펀드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네. 여기 이제 투자를 그럼 어디다가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저기 포토샵 이런 거 하는 데 있잖아요. 네. 그 포토샵 이런 그 프로그램들은 사실은 사기도 하지만 그게 쓴 기간만큼의 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도비나 이런 포토샵을 만드는 회사가 어도비인데. 네, 저 매달 내요. 네, 그래서 그 어도비라는 회사 같은 곳이 이제 구독 경제의 이제 본산이라서 어도비 이런 데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넷플릭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오피스 365 이런 걸 보면 이게 이제 구독 경제에 가깝거든요. 네. 또 렌탈에는 코웨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국내외 회사를 모두 담는 게 키움에서 최근에 내놓은 글로벌 구독 경제 펀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구독경제 수혜주가 관련주가 무엇일지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네네. 차라리 이 관련 펀드를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이외에 다른 재미있는 상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테크 요즘엔 딥테크라고 하지만 그 테크 기반이 굉장히 좋은 고배당 네. 우량 금융주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테크가 요새 보면 금융주가 글로벌하게 이제 디지털로 다 변화하고 있잖아요. 네. 이러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빨리 글로벌에서 디지털로 변화하고 있는 금융주를 담거나 아니면 구글 같은 그런 것들을 담는 그런 테크가 있는데 그 하나 금융투자에서 내놓은 하나 고배당 금융 테크랩 이런 랩 어카운트 여기에는 다양한 금융주라든지 아니면 구글 같은 그런 이제 고기술 그런 딥테크 형태의
회사들을 여기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종합 맞춤형 자산 관리 상품 랩 어카운트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뭐 보시다시피 이제 구독경제 관련 것도 있고 네. 삼성전자 혹은 금융 관련된 맞습니다. 펀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부동산 투자 열풍도 불었다고 하는데 네. 관련 펀드도 출시됐다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해외 부동산 쪽은 미래에세 쪽이 좀 잘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래에세 자산운용에서 최근에 리츠와 부동산 펀드에 투자를 해서 배당으로 인컴 수입 또 변동성 매매를 통해서 자본 차익을 함께 동시에 추구하는 이런 펀드들을 내놨습니다. 네. 이게 이제 미래에셋의 밸런스 리츠 부동산 펀드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보통 이제 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부동산에 투자해서 발생하는 임대 수입이나 매각 차익으로 이제 부동산을 내가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간접 투자 상품인데 이 펀드의 투자 대상이 알아보니까 국내 상장 리츠 또 부동산 펀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라서 저는 그냥 이 펀드에만 들어놓으면 글로벌하게 빌딩도 샀다가 뭐 국내에 있는 빌딩도 샀다가 이걸 관리했다가 임대 수수료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어서 이런 펀드를 갖고 와봤습니다. 네, 다양한 펀드들이 새롭게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맞는 펀드 네. 골라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